통풍이 잘 돼도 와요. 통풍이 잘 된다는 거는, 그럼 그게 초기 증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잎이 말라가는데, 다스리의 그 특징은 치료, 그 다음에 침투 이행성, 경협처리라고 써요. 경협처리. 약물이 직접 식물에 침투를 해서 이동을 하는. 11월 달에 문의 주신 언니와는 그때 닷싹 높이는 순서를 하신 분은 사진을 잘 보시면 가운데 잎이 쌩쌩해지고,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자꾸 작아져? 도둥 23년 12월 18일 맞죠? 12월 18일 당임금처럼 아주 싱싱하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당임금이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제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며칠 겁내 결결됐더니 또 일만 또 잔뜩 밀리고 그냥 아주 그냥 올해는 최악입니다. 최악. 여름부터 뭐 누굴 탓하겠어. 누굴 탓하기 전에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들이 슬슬 아파올 때가 있죠. 공교롭게도 지난 영상 제가 그 닷싹하고 높이행 그 활용 방법, 살균제, 그 다음에 2612, 2 곱하기 6은 12 살균제 예방적 방제 기준, 그거를 말씀드린 그날 올리기로 편집을 하는 날 오전에 이제 문자 와가지고 사장님 내 당임금이 영상은 첨부해드리고,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제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복잡해서 미치겠죠. 자식은 뭐시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요, 공식이 아니잖아요. 뭐 할 때는 뭐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병해나 충해, 그다음에 생리, 그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쉽게 풀어갑니다. 공식으로 대입하면은 뭐 할 때는 뭐 치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늘지를 않습니다. 죽여봐야 아는 거지만 너무 많이 죽이게 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즉흥적으로 지금처럼 막 말을 내뱉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뭔가 좀 순차가 꼬이거나 해드려야 될 꼭 필요한 말을 빼먹는 게 있어서 간만에 그런 질문이 와서 제가 그 흰가루병, 그 다음 잿빛 둘 중 하나예요.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를 제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클릭하셔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것도 같은데 한번 보시고 지금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다 푸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판단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당임금이 인천이야 김포야, 자꾸 헷갈리네. 그 언니야가 이제 문의가 와서 그때 제가 닷싹하고 노피엠 순서대로 하고 삐리리 하면 스티븐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웃긴 게 최근에도 그 문의 주신 그 언니야도 그랬지만 저랑 전화 이렇게 통화하면서 통풍을 잘 시켰대. 이쪽은 벽돌 언니야 당임금입니다. 현재 상태도 깔끔하죠. 통풍을 잘 시켰는데 저희 지금 겨울이니까 이제 내려 있는 거죠. 옆에 측장은 통풍을 잘 시켰는데 병이 왜 오냐? 통풍을 잘 시켜도 병이 옵니다. 병은 우리가 아무리 뭐 약을 잘 치고 뭐 하고 통풍을 잘 시켜도 그래도 병은 올 거는 와요. 특히 지금 저는 이거를 그때 그 증세를 흰가루병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잿빛곰팡이일 확률도 많고 그거는 검사해야 안다고 그랬죠. 확률은 흰가루가 좀 높은 확률이라서 그 패턴을 보면 흰가루의 특징이 통풍이 잘 돼도 와요. 통풍이 잘 된다는 거는 웃긴 거야 그게. 통풍을 안 시켜도 병이 와, 통풍을 해도 병이 와. 흰가루병의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그래서 통풍을 잘 시키면 오히려 그 옆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다 옆으로 확산이 돼서 병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세를 조심하셔야 돼. 그럼 그게 초기 증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잎이 말라가는데 아랫잎부터 마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을 슬슬 끊어주니까 당연히 잎이 마르겠죠. 아랫잎부터 말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부터 딱쟁이가 생기거나 잎에 힘이 없어집니다. 요거는 저쪽에 보관 중인 땡땡이 오빠야 거 그때 판매하고 그 보관 중인 애들입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요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범위고 100% 완벽하게 케어는 못하니까. 그 다음에 금품종이잖아요. 금품종의 특성상 장애가 시작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못 끌어가면 이런 끝 노란색 광합성을 못하는 부분은 타듯이 말라갈 수가 있다 그랬죠. 대부분 화상이라고 오인다 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한참 말씀드렸죠. 그건 화상이 아니고 생리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까 그런 병증의 증세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상하게 생겨. 근데 이게 사실 초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처럼 키핑장을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뭐 2주에 한 번 가거나 그러면 이미 늦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저조차도 맨날 이거 당임금 요거만 신경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예방적인 방제가 그래서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쳤는데 그 구간에서 벗어나서 또 균이 생기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전후에는 이파리 좀 넓은 식물들 있죠. 그런 애들이 잎을 조금 꼼꼼히 한번 보세요. 무슨 반점이 있거나 뭔가가 살짝 하얗게, 원래 당임금 자체가 좀 뿌옇잖아요. 원래 뿌연데 왠지 힘이 없거나 뭔가가 뭉쳐가지고 약간 갈변이 된다, 그런 느낌이 생겼을 때는 중간중간 골고루, 그럴 때는 약을 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문의 주신 분은 다쓰리의 그 특징은 치료, 그 다음에 침투 이행성 효과가 빠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2 곱하기 6은 12월 전후 예방적인 방제를 한다, 걔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제 추천은 그 전 단계 아마 카 시리즈가 있어요. 카에서 미리 하시는 게 낫고, 친환경 자재 있으신 분들은 기존처럼 그냥 다싹, 노피엠 번갈아서 하시면 되는데, 다쓰리 그쪽 계열이 내성이 세요. 내성이 세서 몇 번 쓰면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침투 이행성이기 때문에 그 담궈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저한테 완전히 저면을 하셨는지 입체로 뭐 이렇게 완전히 풍덩 담갔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담궈 주셨다가 말씀을 해주셨거든. 근데 자칫 그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얘네들한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보시더라도 경협처리라고 써요. 경협처리. 잎에만 살포해 주시는 거야. 사실 침투 이행성은 잎에만 뿌려 주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약물이 직접 식물에 침투를 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침투 이행성 자재는 잎에만 살포한다. 그 다음에 여름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시즌이 11월 달인데 문의 주신 언니야 거는 애들이 좀 누렇게 떴어.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 말고 말신 계열을 또 하지 않으셨나 저는 의심이 또 가.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문의 주신 언니와는 그때 다싹 높이는 순서를 하신 분은 사진을 잘 보시면 가운데 잎이 쌩쌩해지고 아랫잎은 말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미 피해를 입은 잎들은 광합성이 안 되거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좀 되면은 잎은 자연스럽게 또 말라요. 또 하나, 당인금의 특성상 당인금 포함해서 당인, 이파리 넓은 에케베리아 프릴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슬슬 반유면 잠잘 때입니다. 물론 하우스에 따라 다르지만 온도가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천히 잎을 이렇게 말라가게 돼 있고요. 집에서 대부분 이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잎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또 저면을 하시지. 물을 주거나 왜 자꾸 작아지나 그러다 보면은 계속 한겨울에 잎이 아주 조금만 남아요. 왜냐면 나는 이제 잘 거야. 잎이 너무 크니까 나는 추위를 너무 타. 추워. 그래서 나 잎 좀 말릴 거야. 이런 의미인데 그 의미를 우리는 눈치를 못 채고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자꾸 작아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식물은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임금 요거를 휴면 전에, 그러니까 11월 전에 한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배추를 만들어야 되죠. 배추를 만들어서 층을 많이 해 놓는다면은 겨울에 천천히 단수가 들어가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천천히 반잠을 이렇게 자게 된다면 한 개, 두 개 잎이 말라도 잎층이 많기 때문에 겨울을 좀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서 관리 한번 해 보시고, 친환경 자재도 쓸만하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거는 현재는 깨끗한데 11월 7일 날 그 언니야가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셔서 사장님 다싹을 치려고 하는데 당임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레시피대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거를 다 쳤어요. 저희 거 당임금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 프릴류, 그 다음에 왜 그 뭐지? 호빗 당임금, 뭐 아무튼 그런 비슷한 이파리 넓은 애들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다싹을 다 쳤습니다. 다싹을 다 쳐서 지금은 저희 상태는 깨끗한데 또 모르는 거지. 이렇게 잎이 큰, 지금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축구공하고 비교해봐도 아시겠죠? 요거 지금 자연군생 한 몸으로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건데, 예전에 만들었던 거 다시 만들고 있는 건데, 당임금은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26, 12, 12월 전후 예방적 방제를 하시되
친환경 자재 갖고 본인의 집에서 자재 쓰시는 분들은 뭐 닷싹 위주로 닷싹 나중에 병이 생기면 노피행까지 가고 닷싹 가는 거고요. 예방 차원에서는 닷싹 정도 활용하시면 되고, 일반 농약 갖고 계신 분들은, 발행 방지에 일반 농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닷쓰리보다 그렇게 치료적인 거는 예방 기준에서 맞지를 않고 내성에 또 그 다음에 또 병이 생겼는데 걔만 또 계속 쳐대면은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닷쓰리 치료제보다는 그 전 단계, 예방적인 단계, 카계열, 그런 계열을 한번 예방적으로는 살포를 하고, 병이 생겼을 때는 다로 가고, 제가 예전에 카다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100% 깨끗하게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지금 벽돌언니아 자리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100% 깨끗하게 관리가 되겠어요? 지금만 해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잘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